여러분, 코드가 아름답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보통 코드는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코드가 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루비 온 레일즈를 만든 DHH인데요. 오늘 그가 왜 루비를 그토록 아름답다고 하는지 그 속 깊은 철학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깨달음에서 시작됐습니다. DHH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코드는 그냥 기능만 잘 되면 장땡이라고 생각했죠. 여기 인용문 보이시죠? 아름다운 코드라는 개념이 우리가 최적화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이 말 그대로예요. 그냥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바로 이 생각이 그의 프로그래밍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럼 아름다운 코드가 뭔지 알려면 반대로 안 아름다운 코드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DHH는 이걸 아주 재밌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바로 라인 노이즈입니다. 라디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 딱 그거예요. 코드의 진짜 의미를 보려고 하는데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달러 표시라던가 세미콜론, 밑줄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거 컴퓨터는 좋아할지 몰라도 우리 눈에는 그냥 소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루비는 이 라인 노이즈랑 어떻게 싸울까요?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코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보시죠. 자, 말로만 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빠르겠죠? 프로그래밍에서 진짜 자주 쓰는 구문이에요. 왼쪽 파이썬 한번 보세요. def init self. 저기 양쪽에 붙은 이중 밑줄 보이시죠? 좀 거슬리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루비를 보세요. def initialize. 어때요? 훨씬 깔끔하고 그냥 딱 봐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그냥 몇 글자 차이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두 언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에이, 저런 걸 가지고 그래 하실 수도 있는데 DHH한테는 이게 그냥 취향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미학에 대한 공격이었던 거죠. 가독성을 해치는 공격이라고까지 말했으니까요. 진짜로 저 코드를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루비가 딱 정한 원칙이 뭐냐? 아주 심플합니다. 컴퓨터 말고 사람한테 맞춰라. 이거예요. 불필요한 괄호 없애버리고, 세미콜론 그것도 없애고, 눈에 거슬리는 밑줄 당연히 없애야죠. 한마디로 사람이 읽는데 필요 없으면 다 치워버리는 거. 이게 바로 루비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if, 조건문이에요. 만약 유저가 관리자면 이렇게 시작하죠. 보통은 이게 끝인데 루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이걸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순서를 바꿀 수 있게 해줘요. 유저를 업그레이드해 관리자라면 말이야. 어때요? 훨씬 자연스럽죠? 심지어 얼레스라는 것도 있어요. 관리자가 아니라면 다운그레이드해. 이렇게 부정문까지도 정말 우아하게 영어 문장처럼 쓸 수 있게 만든 거죠. 이렇게 계속 사람만 생각하고 디자인하니까 그 결과물이 어떻겠어요? 코드가 그냥 딱딱한 기계 명령어가 아니라 진짜 어느 순간에는 한 편의 시처럼 읽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루비가 좇는 아름다움의 정수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루비가 어떻게 아름다운지 봤잖아요? 그럼 이제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알아봐야죠. 이게 그냥 우연히 예쁘게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프로그래머는 행복해야 한다는 아주 확고한 철학,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프로그래머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서 시작돼요. 완전히 다른 두 관점이 충돌하는 거죠. 루비를 만든 마추는 프로그래머를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무한한 능력을 가졌어. 이렇게요. 반면에 자바를 만든 고슬링은요. 프로그래머들은 스스로를 망치니까 족쇄를 채워야 해. 이렇게 생각했죠. 한쪽은 신뢰, 다른 한쪽은 통제. 바로 이 차이입니다.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평균적인 프로그래머들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들을 믿을 수 없어요. 와,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자바를 만든 제임스 고슬링이 직접 한 말이에요. 이 한 문장에 자바의 모든 철학이 녹아있다고 봐도 돼요.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니까 믿지 말고 언어가 나서서 울타리를 쳐줘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어둡고 비관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루비는요, 완전히 정반대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불신? 아니요. 신뢰. 제약? 아니요. 자유. 루비를 만든 마츠의 목표는 처음부터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프로그래머의 행복. 코딩하는 그 시간 자체가 즐거워야 한다는 아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믿음에서 모든 게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신뢰라는 철학이 가장 극단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폭발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루비의 한 특별한 기능에서 말이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코드 한번 보세요. 정말 마법 같지 않나요? 숫자 5 다음에 점을 찍고 days, 5.days라고 썼어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니, 숫자는 그냥 숫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숫자가 날짜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days라는 기능 원래 루비에 있던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중에 만들어서 붙인 거란 말이죠.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숫자라는 거에다가 다른 사람이 기능을 막 갖다 붙일 수가 있죠? 바로 여기에 루비의 가장 크고 위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루비는요, 프로그래머한테 언어의 심장부를 그냥 열어줘요. 네가 원하면 직접 고쳐서 써. 이렇게요. 숫자, 문자열, 이런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에다가 자기만의 이야기를, 새로운 챕터를 막 써 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우리가 쓰는 한국어에 자, 오늘부터 이 문법 새로 만들어서 씁시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DH는 이걸 두고 이렇게 말해요. 창시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형태의 신뢰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일본에 있는 창시자 마츠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저 멀리 덴마크에 있는 젊은 프로그래머를 믿어준 거예요. 네가 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망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를 믿고 이 열쇠를 줄게 하고요. 이건 단순히 기능을 하나 열어준 게 아니라 창조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 쓴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루비의 이런 생각이 이렇게나 강력하고 멋지다면 왜 다른 언어들은 이걸 따라하지 않는 걸까요? 원래 소프트웨어 세계에서는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너도 나도 다 따라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당연한 건데 이상하게 루비는 예외예요. 수많은 언어들이 나왔다 사라졌지만 루비만이 가진 그 독특한 느낌, 개발자의 행복을 1순위로 생각하는 그 철학만큼은 아무도 제대로 흉내내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창시자 마치에게 있을 겁니다. 그는 뭔가를 발명한 사람이기보다는 최고의 것들을 모아서 편집한 위대한 예술가에 가까웠어요. 세상의 수많은 언어들을 깊이 파고들어서 정말 좋은 부분들만 보석처럼 하나하나 골라내고 그걸 정성껏 다듬어서 하나의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핵심 철학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고요. 결국 루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기술을 만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만드는 과정이 좀 더 힘들고 복잡해지더라도 그걸 쓰는 사람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디자인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런 건 다 제쳐두고 오로지 기계적인 효율성만 쫓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